안녕하세요. 15년 동안 주거 기운과 공간 흐름을 연구해온 풍수 전문가 김도현입니다. 제가 전국의 수백 가정을 직접 진단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늘 답답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요? 대부분은 층수의 문제, 즉 땅과의 거리에서 비롯됩니다. 풍수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운은 땅에서 올라온다. 지기, 즉 땅의 기운은 사람의 건강, 재물, 관계, 운이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땅 가까이에서 살면 자연의 리듬과 맞춰 호흡하게 되고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지기를 받는 사람은 근심이 줄고 지기를 잃은 사람은 복이 떠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주거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편의는 얻었지만 대신 기운의 근원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층수가 재물운과 건강운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땅의 기운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가를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실제 현장 풍수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집과 삶에 도움이 되는 실전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가 더 깊은 풍수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땅과 가까울수록 운이 좋아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층수가 단순히 높다, 낮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의 기운을 판단할 때 땅과의 거리, 바람의 흐름, 기운의 순환, 자기장의 안정, 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층수가 불리한 구간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의 기운뿐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의 흐름까지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티나지 않게, 그러나 아주 꾸준하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살면 살수록 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은 꽤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를 크게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재물의 흐름이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 풍수에서 재물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잔잔하게 머물 공간이 있어야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기에서 멀어진 층은 재물이 머무는 바닥 에너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 예기치 않은 지출, 고정비 증가, 생활비 새는 느낌.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운이 나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집의 흐름, 특히 땅과의 단절이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제가 진단했던 한 가정도 직업도 좋았고 수입도 안정적이었고 씀씀이도 아주 검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층 이주 이후부터는 돈이 한 번도 쌓이지 않는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을 바꾼 뒤 흐름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돈이 나가는 게 멈췄습니다. 그냥 빠져나가던 구멍이 닫힌 기분이에요. 이 경험은 저에게도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두 번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몸의 기본 에너지가 약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면과 가까이 있을 때는 땅의 기운, 즉 지기의 안정적인 영향 속에서 생체 리듬이 차분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고층으로 갈수록 이 지기와 멀어지면서 지작이 결핍이 쉽게 나타나고 이는 곧 체력과 회복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몸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곧바로 기회도 약해지고 집중력과 재물의 흐름 역시 함께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현장에서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선택이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운이 방향도 쉽게 엇나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는 변화입니다. 고층은 바람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바람의 간섭을 살기라고 부르는데 이 살기가 강할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나 초조가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풍수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람을 이기는 마음은 없고 바람을 다루는 집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은 한 사람이 아닌 함께 사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부 사이와 가족 분위기에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입니다. 살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작은 말다툼이 쉽게 커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며
함께 있어도 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먼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집을 볼 때마다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집의 바람이 가족의 마음까지 흔들고 있구나. 이처럼 마음과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회입니다. 이제 5번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의 강도가 약해진다. 즉 좋은 흐름이 와도 붙잡는 힘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 붙잡는 집중력, 감당하는 체력, 유지하는 관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기회는 문 앞까지 왔다가도 조용히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복이 와도 머물지 못하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고층 그리고 살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운이 오는 속도보다 흩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이미 고층에 사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이사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풍수는 흉을 찾아 두려움을 주려는 학문이 아니라 흉을 덜고 기를 키우는 학문입니다. 집이 조금 불리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 집을 명당의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을 보완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층수 탓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잡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층에 살아도 재물운과 건강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5가지로 나누어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의 기운을 열어야 합니다. 고층에 살고 계시더라도 집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현관의 흐름만 살아있으면 집 전체의 기운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현관이 어둡고 물건이 가득 쌓여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이 문 앞에서 막혀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현관에서는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바닥은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현관 바닥은 기운이 가장 먼저 발을 디디는 자리입니다. 젖어 있거나 지저분하면 좋은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2. 신발은 자주 신는 것만 2켤레에서 3켤레만 두기. 신발이 많을수록 흐름이 어지러워집니다.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면 기운도 함께 숨을 쉽니다. 3. 조명은 따뜻하고 은은한 색으로. 현관은 밝아야 기가 들어옵니다. 찬빛보다 따뜻한 조명이 훨씬 안정감을 줍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지켜주시면 현관의 기운이 막힘에서 흐름으로 바뀌고 집안 공기와 재물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2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자연 소재를 활용해 지기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고층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은 땅의 기운과 멀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순합니다. 멀어진 땅의 기운을 집 안으로 들이면 됩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토자연, 흙, 화분, 나무 소재의 가구나 소품, 작은 실내 정원, 발코니의 초록 공간, 이런 요소들은 모두 지기를 대신 채워주는 장치가 되어줍니다. 집안의 흙과 자연의 비중이 조금씩 커질수록 공간은 안정감을 되찾고 사람의 몸과 마음도 기초 에너지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운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자연의 기운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어서 3번째 방법입니다. 햇빛과 조명으로 따뜻한 기운을 채우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따뜻함은 곧 생기입니다. 그런데 고층일수록 바람의 영향이 커 공간의 온기와 기운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2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낮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를 열어 햇빛을 충분히 들이기. 어두운 구조라면 스탠드 조명으로 따뜻한 색의 밝기 유지하기. 좋은 집, 명당으로 불리는 공간은 들어서는 순간 포근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집은 음기의 공간에서 양기의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4번째 방법은 바람기를 열어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두고 자연 소재를 채워도 그 힘이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단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창문을 열어 마통풍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흐르면 공기는 맑아지고 집안에 고여있던 음기는 머물 틈을 잃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5번째 방법은 몸을 다시 땅과 연결하는 생활 루틴입니다. 고층에 산다 해도 사람이 주기적으로 땅의 기운을 받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주 2에서 3회만이라도 흙길 걷기, 둘레길 산책, 나무숲 산책 등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작이 리듬이 회복되면 수면, 감정, 컨디션, 기초 체력이
조금씩 안정되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층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현상 중심으로 이해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가? 그 원인과 배경을 차분히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확인하실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장 내 집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집은 막히고 어떤 집은 풀리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잠시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풍수에서는 고층이 불리한 이유를 기운의 단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풍수만의 해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층수가 높아질수록 사람의 몸과 마음이 받는 영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풍수의 원리와 현대 과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풍수적 원리와 과학적 근거로 나누어 설명하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첫째, 풍수적 원리 지기와의 단절. 풍수의 핵심인 지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입니다. 집이 땅에서 멀어질수록 이 에너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풍수의 오래된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는 자는 땅을 딛고 숨 쉬어야 한다. 땅의 기운을 떠난 자는 복과 멀어진다. 즉, 땅의 기운과 사람의 기운이 멀어지면 재물, 건강, 마음의 뿌리가 약해진다는 논리입니다. 풍수는 이 부분을 운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해석합니다. 둘째, 과학적 원리 자기장과 생체 리듬의 불안정. 우리가 사는 지구는 큰 자석과 같습니다. 인간의 뇌와 몸은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는 생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장의 체감은 약해지고 공기의 밀도 또한 낮아져 산소 공급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깊은 잠이 줄어듦, 피로 회복 지연, 면역력 약화, 감정적 예민함 증가. 이건 풍수 이론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지기의 결핍이라고 부르고 과학에서는 생체 리듬의 불안정이라고 설명할 뿐입니다.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 실제 체감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바람의 간섭 살기의 직접 충돌. 고층은 바람이 더 강하게 불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건물의 벽, 창문, 베란다에 부딪힙니다. 풍수는 바람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이유는 바람이 곧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흐르면 집안 기운은 온화하고 따뜻해지지만 강하게 부딪히거나 지나치게 빠르면 기운은 흩어지고 깨지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층,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라인을 가장 경계합니다. 제가 과거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는 30층대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집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전망도 탁 트여 있었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좋은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가 않고 둘이 사는 집인데도 대화가 줄고 말수가 자꾸 예민해집니다. 현관은 답답했고 바람이 정면으로 유입되는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소재나 지기의 보완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저와 상담한 뒤 현관 정리, 자연 소재 보강, 통풍 루틴, 조명 조절을 실천했고 3개월 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잠도 안정되고 둘 사이 대화도 다시 편해졌어요. 층수는 그대로였지만 집의 기운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층수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집에 머무는 기운은 사람이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시선을 밖이 아닌 우리 집 안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은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백 채의 집을 보며 정리한 기준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5가지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예 또는 아니오만 가볍게 답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체크만으로도 현재 우리 집의 흐름을 진단할 실마리가 잡힙니다. 첫째, 현관을 열었을 때 시야가 시원하게 트여 있는가? 명당의 첫 조건은 막힘이 없는 집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답답하거나 신발, 박스, 캐리어가 시야를 가린다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막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라면 기운이 머무는 집, 아니오라면 기운이 입구에서부터 걸린 집. 현관의 첫 느낌은 곧 그 집의 운이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둘째, 거실 중심이 넓게 비워져 있는가? 풍수에서는 거실을 집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막히면 혈이 돌지 못하듯 거실이 막히면 기가 흐르지 못합니다. 테이블, 장식,
난잡한 동선, 이런 것들이 중앙을 막고 있다면 그 집은 흉지가 되는 가장 빠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비워두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명당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낮에 집이 충분히 밝은가? 채광조도 체크. 명당은 들어섰을 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만약 낮인데도 실내가 음침하고 불을 켜야 한다면 그 집은 음기가 오래 머무는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가? 어두운 구석은 없는가? 커튼을 자주 열어두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예면 길지 흐름, 하나라도 아니오면 보완이 필요한 집입니다. 넷째, 바람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는가? 풍수에서 기는 바람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풍이 막힌 집은 기가 오래 썩습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창을 열었을 때 바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있는가? 이것이 핵심 기준입니다. 바람길이 보이면 그 집은 살아있고 바람길이 막히면 그 집은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내 마음이 집에 들어섰을 때 편안한가? 풍수는 이론보다 체감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크리스트보다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숨이 편한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쓸데없이 예민해지지 않는가? 집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집은 명당이 아니라 생활 스트레스의 발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5가지 중 4개에서 5개가 예라면 그 집은 이미 명당 흐름에 가까운 안정된 공간입니다. 2개에서 3개가 예라면 지금보다 조금만 보완해도 명당으로 바뀔 수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0개에서 1개만 예라면 현재는 기운이 정체된 흐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점이 오히려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방향만 바로 잡으면 흐름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현관 정리, 자연 소재, 햇빛과 조명, 바람길, 그리고 생활 루틴, 이 5가지만 먼저 실천해 보세요. 집은 사람의 마음에 반응합니다. 조금만 바꾸어도 공간은 곧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일상과 건강, 인간관계, 재물 흐름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집 상황도 공유해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깊은 풍수 지혜를 꾸준히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재물의 흐름이 단단히 자리 잡길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